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아침 7시 5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어제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날 중국에서 부양책을 쓰고 엔비디아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었죠. 물론 뭐 많이 오르지 않았던 뭐 일부 지수들도 있는데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거에 대한 뭐 그런 되돌림, 조정 정도가 좀 나타났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어떤 지금 위험 신호 이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중국 부양책, 엔비디아 호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그 전날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어떤 하락 전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시간 내에서 뭐 15%인가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선물 시장이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이크론 호재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전날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거의 다 또 극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뭐 큰 위험 신호 이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 어젯밤에는 뭐 특별한 이슈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었고 뭐 그냥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뭐 말씀드릴 만한 이슈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라고 하네요. BOFA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았다. 찔찔찔찔 흘러내렸고, 엔비디아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전날 분위기 좋았고 오늘까지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나스닥이 움직였다. 엔비디아와 IT 빅테크가 움직이면서 러셀 지수나 다른 중소형주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안 좋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건데, 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일단 대놓고 어떤 뭐 큰 어떤 하락 전환의 신호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나스닥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승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S&P도 그렇습니다. S&P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상승이 그냥 좀 둔화가 된 거지 신고가 랠리를 멋지게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 이런 걸로 봐도 뭐 당연히 그렇죠, 그죠? 어제 뭐 나스닥이 장 초반에 올랐다가 이 2150이라는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언제 돌파한 자겠다? 이미 전날 극복했다. 이 전날 30분봉에 어제에 해당하는 자리, 그리고 어제 밤에 해당하는 자리, 참 어제가 아니고 화요일 날에 해당하는 자리, 어젯밤 수요일, 네, 어젯밤 수요일 밤에 해당하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런 모습들인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2150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2150에서 지지력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또 다시 이렇게 2250이 다음 바디 가격인데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아직까지 어떤 큰 위기 신호 이런 게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뭐 한 번 정도 뭐 급락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시장의 급락이라는 게 뭐 언제 우리한테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그죠? 뭐 그러지는 않죠. 깜짝 급락 정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스닥이 한번 훅 급락을 했다 칩시다. 뭔 깜짝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급락을 한다 쳐도 이 여기서 올라오는 진한색 오렌지, 네, 진한 오렌지색 선 이런 게 이제 5일선에 해당하거든요. 분봉에서 240선인데 일봉의 5일선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짱짱하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큼 강한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아직은 눌림지 매수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리고 어떤 이 지난번에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 말씀드린 게 이 자리인데 단기 바닥이 나온 것처럼 얘도 단기 고점을 확인하려면은 최소 2, 3거래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어젯밤에 나스닥 또 올랐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2, 3거래일 이상의 시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빨리 전환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뭐 어떤 전환의 위기 이런 건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S&P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S&P 같은 것도 분봉을 보시면 지금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에요. S&P는 더구나 신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냈고 단기 고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나 얘도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죠. 한 번쯤 빠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워낙 랠리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빠지는 걸로는 뭐 기회가 뭐 그걸로 하락 전환 그런 거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다. 한 번쯤 빠진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더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하락 전환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빨리 필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베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아직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엔비디아가 이미 어제 그 전날 화요일 날에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제도 잘 올라갔다. 위쪽에 있는 추세선에 거의 터치를 해 가는데요. 이 정도로는 뭐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위쪽에 저항이 있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될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저항을 심각하게 의식해서 막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엔비디아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좀 흐름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나 얘네도 뭐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그렇게 크게 꺾인다라는 걸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5일선을 이제 깨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뭐 그러나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지금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아직도 중요한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장기적인 추세를 꺾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일단 시장이 뭐 위기에 처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일단 아니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뭔가 한 가지 이제 좀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변동성이 잘 죽지 않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긴 하나 이 변동성 지수도 어떤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를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그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아래쪽으로 잘 빠지지 않는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던 놈이 하락에 둔화됐다라는 것이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놈이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 탄력 둔화가 아래쪽으로 꺾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상승 탄력 둔화가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하락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아직 의미 있게 막 저항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 S&P 지수는 S&P 지수와 이렇게 그 빅스가 좀 그죠? 네. 이런 모습은 나중에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좀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요인이긴 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뭐 분봉 이런 걸 봐도 아직까지 그죠? 그냥 이거는 죽지만 않는 거지 이런 흐름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매수세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지력은 만들어놨으나 매수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잠재적으로 살짝 경계를 해야 되는 뭐 그 정도지 뭐 심각한 아직 뭐 그런 위험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채권시장의 조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 계속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얘도 그래요. 30년물 국제 선물인데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락 탄력이 둔화가 된 건 맞으나 하락 탄력 둔화가 됐다고 해서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 그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나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냥 찔찔찔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좋죠.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이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측면에서 채권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해서 정상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차트 확인은 안 할게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유로화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일단 느리지만 일단 위쪽으로 찔끔찔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이렇게 찔끔찔끔 지금 올라가고 있다. 달러 약세가 찔끔찔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쪽 지금 이 유로화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워낙 오랜 저항이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넘지 못했던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의 탄력, 유로화 강세의 탄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일단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일단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죠?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어젯밤 뭐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서 그런지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일봉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는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인데요. 약간 좀 이 말을 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대략적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라인이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젯밤에 이 자리를 확 깨면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이렇단 이야기는 지금 이제 보시면 국제유가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켰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키고 이쪽 위에서만 움직였으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급락했다가 중국 부양책으로 회복한 거 좋아요. 이까진 좋은데 여기서 이거를 재차 아래쪽으로 한번 지금 더 하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의 의도는 어떤 이런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일단 좀 꺾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제유가는 뭐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고점 나왔다라 말씀드렸는데 중국 부양책으로 한번 바람 바꿨다가 다시 한번 지금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으니 이제 고점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뭐 속임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 자리는. 결과적으로 고점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다시 한번 뭐 좀 말을 좀 바꾸게 됐는데 좀 이제 고점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꺾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65달러 거의 전저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유가 65달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65달러는 어떤 좀 정상적인 영역, 65달러 아래에는 좀 이제 어떤 뭐 침체 우려가 있는 뭐 약간 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좀 잘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지금 추세적으로 좀 급격하게 좀 쏟아질 그런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단기 고점은 만들었다. 이쪽 아래 65달러 부근에서 지지력을 만들면은 다행인데 여기서 지지력을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래서 국제유가는 고점 나온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주식이나 이런 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뭐 구리 이런 거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요. 뭐 금리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계속해서 요즘 금값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 강세도 지속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다만 국제 유가가 조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어제 한국 증시는 한 번 빠졌습니다. 그죠? 한 번 빠졌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은 괜찮다고요. 그죠? 한 번 빠지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은 아직 상승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다. 상승 중이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더 올라오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중이기 때문에 몇 번 정도 더 여기 있는 어떤 직전 고점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마이크론이 지금 뭐 10몇 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아마 삼성전자에 제 생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어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어제 흐름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게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코스피 코스닥 뭐 한국 증시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제약바이오나 다른 섹터들은 안 좋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오면 시장이 하락을 할까요? 하락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근데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피 5분봉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상승 출발을 하긴 하겠죠. 어딘가 일단 올라 출발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코스피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어제 이렇게 어제 이렇게 구겨놔 버렸던 이런 어떤 단기 추세들, 어제 약간 훼손을 해놨던 이런 단기 추세들을 잘 극복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이런 고점들은 높이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강한 매수세를 어제 매도세를 한번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강한 매도세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매도세는 빨리빨리 극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매도세를 빨리빨리 극복을 한다라는 사실 가장 좋은 신호는
고점들을 빨리빨리 높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오늘 좋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 출발을 하긴 할 건데, 이 전날 일단은 만만치 않은 매도세가 한번 좀 나오긴 나온 거라서, 첫 등장한 약간 만만치 않은 매도세 그런 거라서, 아무튼 오늘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런 모습은 장차 더 강한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뭐 차트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코스닥도 어제 오래간만에 좀 그래도 좀 음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이 좀 부정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얘도 일단 아마 상승 출발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꾸겨졌던 이런 안 좋은 단기 추세를 얼마나 잘 펴낼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도 근데 오늘 여기서 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또 막 부정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그렇다면 지금 이쪽 어디에서 단기 고점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매도세가 어제 나온 겁니다. 한국 증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단기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까지 하방 진입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짱짱해요. 그래서 어떤 하방 진입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몇 거래일 정도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아갖고 호재가 나와버렸으니, 일단 하방 진입이나 이런 거는 좀 기회가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올라서 출발할 땐 상승 출발하긴 할 텐데, 삐끗 잘못하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어떤 전환의 그런 냄새가 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근데 당장 오늘은 막 크게 꺾이거나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려운 날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도 이제 조금 좀 크게 연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좀 다시 뭐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